하쌤입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올린 댓글을 보고서 내가 웃었습니다. 나한테는 대박이었습니다. 강사 까는 건 깔 수 있어도 이 표현에서 웃음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나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설할 때 내가 선택지 1번에 대해서 유병자 수라고 할지라도 1번 선택지 진술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서 이 질문이 모집단의 수를 뜻할까, 표본의 수를 뜻할까, 아니면 유병자 수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 가지고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 해서 내가 댓글을 쭉 살펴봤습니다. 가중평균 중에서 풀었다, 가중평균 한다, 퍼센트 차이 이 같은 얘기에서는 유병률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계산한다기 때문에 결국은 유병자 수를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 댓글은 명확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 친구는 30세 이상 남자 몇 명인 줄 알아야 고혈압 유병률을 곱해서 30세 이상 남자 중 고혈압 환자 수를 구하지. 이것은 유병자 수를 구하는 사고입니다. 그 밑에 댓글에 문제는 환자 수가 아니라 그냥 여성, 남성 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댓글의 주인공은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어쨌든 간에 유병자 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 거죠. 이렇게 이 진술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조사 방법론 이론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연도별, 성별, 나이별 고혈압 유병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각 연도별, 성별, 나이별 고혈압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정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무작위로 1000명을 잡았습니다. 30, 64세, 65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길 가는 사람들 나이를 봐서 묻겠다 이겁니다. 조사 기간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분석을 하게 되죠.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 질문에 응한 사람 가운데 나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고혈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자, 30세 이상 고혈압이 있었다. 65세 이상 고혈압이 있었다. 이 응답자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자, 전체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세 이상, 65세 이상, 30세 이상, 65세 이상 고혈압이 있었니? 유병이기 때문에 무병은 필요 없는 거죠. 유병입니다. 그래서 동일 연도에 고혈압 유병률 관련 비율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의 합은 100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비율의 합은 100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를 봤으면 이제 나이대별 남자, 여자를 보는 겁니다. 자, 고혈압이 있었다 없었다 해서 없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었다 남자, 나이, 고혈압이 있었다 여자, 나이
그렇게 해서 이 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고혈압이 있었다. 남자, 나이별, 연도별 비율의 합계는 역시 백이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연도별, 나이대별 비율의 합은 100이 합니다. 그런데 100이 아니죠. 자, 이제 전체를 확인했더니 100이 아니고 나이별, 연령별로 확인해도 비율의 합은 100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은 이 조사 계획상의 표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오류든지 둘 중 하나죠. 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을 못합니다. 이 배경, 조사 배경에 대한 언급이 꼭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는 거죠. 즉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번, 이 모릅니다. 표본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표본 수든 유병자 수든 못 구합니다. 비율의 합이 각기 100이 아닙니다. 연도별이든 남자든 나이든 어쨌든 간에 비율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 문제가 정부에서 공개한 또는 NCS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공개했거나 예시 문제 출제해서가 공개했으면 요건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러나 일반 출판사가 만든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요거 못하죠, 공개적으로.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혼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이 나에게 중평균이라는 용어를 알려줬습니다. 중평균이라는 용어는 나의 기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도 없고 구글에도 없더군요. 나는 2015년 2월부터 NCS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적성형 문제가 판을 치던 시절이라 나는 적성형 문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용어에 따른 풀이 스킬이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건 그렇고, 자, 나는 이론과 원리에 따른 해석 그리고 설명 이것을 지향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죠. 어떤 그 개별 프리 스킬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 스킬이 나의 설명과 맞지 않다고 하면 또 나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1차적으로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도 분명히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나를 욕해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질문도 토론을 위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오늘 그 웃음을 준 학생 나에게 연락을 해준다면 내가 맛있는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자, 나의 연락처는 나의 사이트 NCS 300에 가면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